126쪽 외래표기입니다. 자, 로마자 표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마자 표기는 우리 청주에 있는 지명, 인명, 뭐 건물명, 도로명,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이름명, 산 이름, 땅 이름, 이런 것을 누구 보라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 보기 편하라고 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창사거리, 도로 안내편 위에 표시판 해놨어. 사창사거리를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 이탈리아, 아프리카, 가나어, 뭐 이래버리면, 중국, 한자, 일본어까지 다 해버리면, 부족하지, 안내판이. 근데 로마자 표기 딱 하나로만 해놓으면, 딱 써놓으면, 누구든지 로마자를 읽으면, 아, 이거 사창사거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외래표법은 반대로,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외국말 들어왔잖아. 외국말을 이제 적는 건데, 막 가령 적는데, 텔레비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뭐, 텔레비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죠. 근데 이것들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격언적으로 둘 다 틀린 표기인데 맞게 적어야, 외래표기에 맞게 적어야 의사소통이 뭐 혼란이 없을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겠다라고 해서 외래표기를 하는 겁니다. 외래표기는요, 원칙은 있긴 해요. 원칙이 있긴 하는데 외래어가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죠. 원칙을 알아두면 최근 막 생긴 단어는 원칙에 맞게 쓰면 돼요. 그러나 뭐 빵이라는 외래어, 버스라는 외래어, 이것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들어왔죠. 이해돼요? 맞춤법이 맨 처음에 생긴 적이 언제냐면 1933년이야.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게 쭉 그대로 가다가 한 번 개정이 되거든. 언제 개정되면 1988년도예요. 1988년도. 1988년에 개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가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죠. 그러면 88년도에 개정이 됐을 때 그때 기준에 입에 들어온 외래어는 외래표에 안 맞는 것도 꽤 많이 있음. 그럼 그런 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 들어왔던 것들은 대부분 외래표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표법은 원칙을 알아두면 좋고 원칙과 함께 예문도 같이 좀 공부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봅시다. 표기원칙 1항 외래어는 국어의 효능이라는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럭째 자음으로 적는다. 밑에 읽어볼까요? 우리 국어에 없는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기호나 문자를 따로 만들어 적지 않고 그냥 한글로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한글로 적어라 그 말이에요. 국어 특성 존중,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국어 특성 존중하라 그 말은, 자, 우리나라 문재인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죠. 청주라는 고유명사가 있지. 자, 문재인, 청주라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 땅 이름 있어. 이거를 아프리카로 갔어. 그 사람한테 문재인, 청주라고 했을 때 그 나라 발음대로 가르쳐야 돼. 우리 발음대로 가르쳐야 돼. 우리 발음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외래어가 우리나라 수입됐어. 그러면 그 나라 발음대로 배워야지. 이게요? 아, 그 나라 발음대로 적는구나. 근데 국어의 특성을 존중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외래어 표법에서는 국어 특성을 존중하여 지읒, 치읓이 이름과 이중목을 결합하는 자저, 조주 이것을 꺼린다. 대답 못할 것 같아. 불길한 얘가. 자, 이 발음이, 자, 가지다에다 어가 붙었어. 가지다에다 어가 붙어서 가지어가 줄여서 가저가 됐습니다. 이 가저를 앞에 거도 발음되고 뒤에 거를 둘 다 발음이 된가요? 하나만 된가요? 손을 듭니다. 둘 다 발음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하나만 발음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하나만 발음돼서 손 들어보세요. 하나만 발음됩니다. 하나만 발음됩니다. 이건 발음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발음돼. 알았죠? 그러니까 좀 한번 한 번 더 들어. 무섭잖아. 말을 꺼내니까.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파트 모르니까 보면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배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발 어디 이론을 2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원래는 3번씩 들으라 하는데 분위기가 이 청주 분위기가 충청북도 분위기가 왜 이런지 아무튼 3번씩 들으라고 하면 놀래는 분위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나도 놀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발음돼요. 그러면 이 발음이 국어의 특성은 발음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어색하다는 거지. 그래서 외우를 표기할 때 이런 말을 안 쓴다 그 말이야. 이중모음도 마찬가지고요. 돼요? 그래서 외우를 표기할 때 이런 말 안 쓰구나. 그래서 예문 보면 주스가 있는데 단모음으로 써야지 주스를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주 압축되어 있죠. 국어특성 존중하라 그 말은 외래어 원지 발음으로 적는데 단 국어특성을 존중해서 방금 지어치어서 이중모음으로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해합니다. 외래어 1, 원어 원칙을 1기로 적는다. 이게 뭔 말이냐. 밑에 F는 피어볼로 적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얘를 화이팅이라고 많이 적고 얘를 필름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느냐. 똑같은 F잖아. 똑같은 F인데 어쩔 때는 히어로서 적고 어쩔 때는 피어로 적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래어 1, 우는 외래어 F 하나는 원식 1기어로 우리말도 히읗 아닌 피읍 하나로만 적어야지. 히읗으로 적었다가 피읍으로 적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알죠? 그러면 뭘로 적냐? F는 밑에 뭐라 넣었어요? 피읍으로 적으라네. 그럼 화이팅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고 알 수 있네요. 그러면 피읍으로 적어서 화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보면 패밀리가 아니고 패밀리, 판타지가 판타지,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프라이드 치킨 이런 식입니다. 3항입니다. 받침에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형만을 쓴다라고 했는데 디귿 받침을 안 적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귿 받침을 적지 않는구나. 디귿 받침 안 적고 받침 뭘 적어? 대신 시옷을 적네. 음절의 끝을 규칙과 다르죠. 음절의 끝을 지금 가나다라 몰빵으로 해서 디귿으로 적는데 외래어 표기는 뭘로 적는다? 시옷을 적는구나. 그리고 똑같이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은 적지 않는구나. 알겠죠? 밑에 현대구의 음절의 끝을 규칙해서 발음되는 대표 7개는 다르다. 다르죠? 그렇죠? 받침에 주의할 거 한 라인 보시면 한 라인에 디귿을 적었네. 그러면 안 된다고. 숏을 적어라. 굿모닝 슈퍼마켓 보면 마켓 할 때 티읕을 적지 말고 뭘 적어라? 숏을 적어라. 이런 식입니다. 사항입니다. 파일은 표기는 된수를 쓰지 않는 것은 된수를 안 쓰구나. 있죠? 밑에 된수를 대신 예사서나 거세서를 표기하는데 관용을 존중하여 된수를 적는 무엇도 있다, 예로 있다 했는데 옆에 보세요. 된수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아니고 모차르트, 떼제베가 아니고 테제베, 파리가 아니고 파리, 버스가 아니고 버스, 카페가 아니고 카페. 알겠죠? 그래서 된수리는 어지간해서는 적지 않는구나. 그럼 예를 적는 게 뭐가 있냐? 두 번째 줄 보세요. 된수를 표기한 예외 삐라. 알겠죠? 히로뽕 필로폰, 빨치산 파르티잔, 샤스 셔츠, 빵, 껌, 조끼, 짬뽕, 깐풍 이런 것들은 된소를 쓰는 특이한 단어군. 왜 그럴까? 이건 이미 들어와 버린 단어예요. 그렇죠? 1주부터. 5항입니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형은 떨어져 간다. 자, 특정 한계에서 굳어진 외래어 컷이 있는데요. 컷이 컷과 커트가 두 개가 있네. 위에 컷은 뭐라 그랬어요? 장면이나 작은 사파를 의미하는 것, 영어죠? 한 컷, 두 컷 할 때. 있죠?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거 뭐라 그래? 커트라고 하구나. 머리 자르는 거. 있죠? 그 다음 2번 타입이 있는데요.
형태, 유형. 어떤 유형이냐 할 때는 타입이고, 타입이라고 할 때는 뭐라 했어? 타작이라고 했죠. 지금도 타작이 치는 것을 타이핑 한다라고 하거든요. 타입. 3번. 트롯이 있고, 트로트가 있네요. 트롯은 뭐라고 했어요? 승마용어네. 승마에서 마장마술하면 말이 점프하기 전에 총총걸음 걷는 것을 트롯 그립니다. 그 다음 트로트는 넘어가 보세요. 대중가의 한 종류네요. 음악이죠. 그러면 미스터 트롯이 아니고 미스터 트로트가 맞겠죠. 그렇죠. 기타 관용을 존중하라. 라디오, 카메라, 바이올. 이거는 라디오, 카메라, 바이올, 비타민이 왜 기타 관용이냐면요. 지금 무슨 완전 많이 빠졌죠. 뭐 관용이냐면 원지음대로 적으라겠잖아. 근데 원지 발음이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라디오 그래, 라디오 그럼 라디오 이렇게 하고 캐머러인데 카메라에 적으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지 발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적어라? 이 발음으로 적어라. 예입니다. 넘겨서 329쪽 표기 세칙. 영어의 표기 보시면 제1항 봅시다. 무성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29쪽) 1항 무성 파일 보시면 이거 유명한 강사들 수업을 들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강사들이 왜 그렇게 빨리 하고 넘어가고 외워라 하냐면요. 이거 원래 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고. 두 번째 예외도 약간의 예외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강사들이 유명한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반에서는 그냥 쪽쪽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해를 시켜줄까 넘어갈까 외우라 할까 고민 중인데 한두 번 하나 질문 던져서 대답을 하면 설명 들어가고 대답 못하면 넘어가겠습니다. 1항입니다. 무성 파열음 그러는데요. 무성이라는 것은 유성 반대말입니다. 유성음은 울림소리고 무성음은 안 울림소리입니다. 안 울림소리. 파열음은 김두봉이었죠. 그래서 김두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항의 무성 파열음 이렇게 너무 불친절하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받침을 적을 때 하는 겁니다. 받침을 적을 때. 받침을 적으면 크리스마스 케이크 적잖아. 이 발음이 중요한데 일단 외래어 표기 적으면 뭐 아니면 뭘로 적어야 될까? 이거 적으면 뭐 아니면 뭘로 적어야 돼? 케이크 아니면 그렇죠. 케이크 아니면 케이크 이렇게 적고 싶은데 기업 받침은 적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적어야 돼? 기업으로 적어야 됩니다. 외래어 표기에 모든 질문은 이렇게 해야 돼요. 쌤, 이 발음, 적을 때 케이크 아니면 케이크 같은데, 예? 저는 케이크라고 적고 싶은데 왜 케이크일까요? 저는 케이크일 것 같은데 왜 케이크라고 적냐?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적어요?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단말 알고 꺼져 거거든요. 이해 된가요? 자, 이거 봤을 때, 요 받침표입니다. 받침 이야기입니다. 1항과 2항은 받침을 어떻게 적냐라는 겁니다. 받침. 물론, 아까 받침에는 기억, 니은, 디귿을 못 적은다고 했죠.
리얼, 미음, 비읍, 쇼, 이음. 요것만 적어. 아니면 적지 말든지. 응? 여기서 울림소리를 빼면 뭐만 남아요? 울림소리를 빼면 뭐만 남냐고? 울림소리 빼면 뭐 남지? 이렇게 남지 않나? 응? 그 받침 이야기입니다. 그 받침을 적을 때 1번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성파 이름은 받침으로 적는다라고 했죠. 아, 그리고 요거는 내가 말했다시피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외우는 표기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표기는. 그렇죠? 외우는 표기는 외우는 거야. 한 번 이해 안 되면 계속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제 무리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성파 이름은 받침으로 적는다, 받침으로 적으라 했는데, 지금 김두봉이잖아. 김두봉 받침이 됐죠? 그죠? 이 김두봉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는 김두봉이 몇 중책이야? 어? 올해는 3중책인가? 그래요? 김두봉이 3중책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세 가지가. 그렇죠. 기역, 쌍기역이죠. 얘는? 쌍디가 티엇이죠. 얘는? 그렇죠. 3중책입니다. 근데 서양은 영어는 2중책입니다. 지금 영어 하는 거야, 영어는 이중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에서도 알다시피, 기억이 뭐 아니면 뭐야? 지 아니면 기입니다. 디귿은 뭐예요? 디 아니면 T가 됩니다. 기억은 뭐 아니면 뭐야? 비 아니면 비 아니면 울림이 안 울림이야? 안 울림이지. 이랑 보세요. 안 울림이 무성이야. 파 이름을 말한 겁니다. 이양 보세요. 유성 파 이름이면 뭐가 있어? GDP. 이래요? 서양은 유성 무성으로 안 울림 울림으로 이중책입니다. 그러면 끝에가 이걸로 왔냐 이걸로 왔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 말. 그러면 케이크 아니면 케이크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받침이 GDP야 KTP야? 다시 이걸 쓰게 되면 케이크 아니면 케이크로 적어야 돼. 케이크 아니면 케이크로 적는다는 걸 알겠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떻게 적냐는데 논란에는 받침이 GDP야 KTP야? 어렵나요? 역시 너무 무리였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많이 막혀. 왜냐면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요. 영어를 모르니까. 답은 KTP였어요. 그럼 왜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영어를 모르면 못 푸나요? 그럼 외워야지. 내가 말했잖아. 외국 것을 우리말로 적는 것인데 이해돼? 원지 발음을 알아야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워야지. 저기 버스 온다, 저기 택시 온다 했을 때 영어 스펠링 몰라도 한글로 쓰면 돼요. 우리는 그래요. 알겠죠? 근데 영어 원지 발음을 모르거나 영어 스펠링 모르면 외워야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답이 없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영어 스펠링 KTP 이걸 주우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지. 이게 KTP인지 GDP인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문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말할 방법이 없죠. 뭐가 이해돼요? 그래서 많이 막혀요.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영어 스펠링 안 써줘도 KTP로 끝나, GDP로 끝나서 논란이 뭐야 하면 딱 맞추는데 지금 스펠링 아예 몰라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것이 맞습니다.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1번 보시면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슨 파일인데 캡할 때 KTP인데 다 거기다 KTP야. 근데 앞에 캡 해가지고 짧은 모음이에요. 짧은 모음. 옆에 캡, 북. 2번은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유음, 비음이라는 것은 리을이라든가 원음이 L, R, M 발음이죠. 우리가 따지는 거야. 마약나라 같은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 사용하는 무슨 파일은 받침을 적어. 그 외 자음일 때는 애프트, 셋백, 액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보면 위 경우 위에 어말 자음은 을을 붙여 적어야 돼. 스탬프, 케이프, 네스트, 파트, 데스크, 메이크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외로 표기 나오는 어문 규정을 다 외워버리겠으면 하세요. 뜻은 몰라도 돼요.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희소식을 일정한다면 최근 들어서 외로 표기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내는 이유가 아무리 내는데 학생이 잘 맞춰. 너무나 잘 맞춰서 잘 안 내고 있는 추세인데, 알겠죠? 뜸해지면 내년까지도 좀 뜸해지다가 내후년 정도는 다시 나올 때가 됩니다. 한 3년은 안 내다가 다시 내기도 하거든요. 이항입니다. 유성파 이름. GDB는요, 무조건 을을 붙여 적습니다. 봐봐. 어마이가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파 이름은 을을 붙여 적는다고 했어요. 걸브, 랜드, 지그재그, 로브스터, 키드냅, 시그널 해서 GDB는 항상 을을 붙여서 뒤로 뺀다는 겁니다. 을을 붙여서 뒤로 빼라. 사망은 말 그대로 외워줘야 되는데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스즈 이것은 을을 붙여 적어라. 마스크, 재즈, 그래프, 올리브, 스릴, 페이드. 2번을 보면 서양에 이런 발음이 있거든요. 서양에 이런 발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발음을 그대로 적기가 좀 어렵죠. 그죠? 이걸 적을 때 보세요. 어말일 때는 시로 적어라. 아하, 시로 적어라. 어말이라는 것은 끄듬자의 그 말이죠. 단어 끝에서는 시로 적어라. 자음 앞일 때는 시로 적어라. 그 외일 때는 뭐로 적어라? 시로 적어라. 자음 앞에 시로 적어라. 뒤에 모음이 오면 모음에 따라 샤샤샤 쭉 다 적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거를 안 적는다는 겁니다. 아, 끝날 때 시조로 끝나는 말을 쓰지 않는구나. 이게 어말일 때는 시로 적고 그 외 중간에 자음 앞에 올 때는 시로 적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말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안 되고 이렇게 적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을 보시면 이렇게 적을 듯한데 이 시를 쓸 수가 없다겠죠. 그러면 시 아니면 슈일 텐데 어말일 때는 쉬고 그 위는 자음이니까 아인슈타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만 뒤에 이제 모음이 오면 샤, 셰, 셔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는데 어떤 글자가 없나를 보시면 특이한 게 이런 글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시 발음은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렇게 써도 안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굳이 틀린 걸 굳이 쓰자면 밀크 쉐이크 할 때도 밀크 쉐이크를 쉐이크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뭐 쉐이크 이 정도. 그래서 플래시, 슈로브, 샤크, 생크, 패션, 셰리프, 쇼핑, 슈심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3번 보시면 어말 때는 자음의 지는 지로 적어라. 요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보세요. 끝날 때 쥐로 끝나는 것은 그렇게 적지 마라. 뭘로 적어라? 끝날 때는 쥐로 적어라. 그래서 미라지 피전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사항입니다.
타차를 보시면요. 1번 엄할 때는 자음 앞에 치나 치로 줬고 치나 치로 적으시오. 봅시다. 이건 발음 때문에 그래요. 키치, 오즈, 스위치, 브리지. 브리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었네요. 이번 차트 같은 경우도 아까 이런 걸 못 쓰니까 단모음을 적었을 거고요. 5항입니다. 비음일 때는 1번 보시면 엄할 때는 자음과 비음 모두 받침을 적어라. 스팀, 콘, 링, 램프, 힌트, 잉크. 2번 보시면 모음과 모음 사이의 응발음은 이용으로 적어라. 행잉, 롱잉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음입니다. 엄할 때는 자음 앞에 L은 받침을 적어라. 호텔, 펄프. 2번 보시면요. 어 중에 L이 요 밑줄. 요거는 쉬우니까 설명해 줄게요. 어 중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에 따르지 않은 비음 앞에 올 때는 리을로 적어라. 다만 뒤에 미음이나 니은이 올 때는 이음이 오더라도 리을로만 적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스펠링 사이에 중간에 L이 들어있다 이렇게. L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리을로 적어라. 리을. 다만 비음이 앞에 받침이 미음이나 니은이 오면 리을로 못 적겠죠. 봅시다.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가지고 슬라이드, 필름, 헬름, 수율륜인데 햄릿 같은 것은 리을로 적고 싶었으나 앞에가 햄에 미음이 있죠. 뒤에도 햄리도 헨이라고 니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리을로 못 적죠. 그러면 중간에 L 들어가면 앞에가 미음이나 니은이 들어있지 않으나 리을로 적어라. 예를 들면 클래식이 있거나 클래식이 있다라고 하면 요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중간에 받침이 없으면 리을로 적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아까 텔레비전이 틀렸던 이유가 텔레비전으로 적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면 쉬운 건 내지 않고요. 많이 틀린 것들을 많이 냅니다. 가령 빵 종류 중에 카스텔라가 있는데 카스텔라도 중간에 L입니다. L. 그래서 카스텔라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L인지 나는 몰랐어요 하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밑에 봐봐. 리을 받침을 주의하라. 클리닉, 블라인드, 멜론, 글라스, 플라스틱, 알칼리. 알칼리가 아니고 알칼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는 드라이가 안 되는 것은 드라이니까 T-R이 R, L이 아니고 클리닝은 클리닝인 것은 L이죠. L. 그래서 클리닝으로 적어라. 카탈로그, 팸플릿, 포클린. 있죠. 결국 이 파트는 좀 많이 외워두는 것이 맞겠네요. 적어도 어디 있는 것은 어문 규정인 단어 다 외워달라. 장모음입니다. 장모음 장음은 따로 표기해야 한다. T-임이 아니고 팀. 루트가 아니고 루트. 장음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T 길게 받아 T-임이라고 하지 않고 루트도 루트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서비스도 서어비스가 아니겠죠. 그럼 나라 이름 터키도 터어키 하면 틀린 겁니다. 터키라고 써야겠죠. 타랑입니다. 중모음, 이중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야 때 이거 중요하네요. 오는 오로 적으시오. 아워는 아워로 적어라. 이게 발음이 오우가 있으면 오우로 적지 말고 오로만 적어야 된다. 타임, 하우스, 스케이트, 오일, 보트 보세요. 보트라고 적으면 안 되고 보트라고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발음이 오인 것을 오로만 적는다. 옐로우도 마찬가지죠. 옐로우 우를 적을 수가 없고 똑같아요. 옐로우로만 적어야 되는군. 스노우도 마찬가지고 윈도, 레인보우, 섀도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엘보, 우도 엘보라고만 적어야 되겠죠. 가령 이것도 원리를 하자면 소울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오우기 때문에 오를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쉬우니까 설명을 이제 한 거고요. 9항입니다. 반모음 보시면 1번 위는 뒤따라오는 모음에 따라서
워, 와, 왜 다 됩니다. 워드, 원트, 워, 완더, 웨그, 웨스트, 위치, 울 이렇게. 2번 자음 뒤에 위가 올 때는 반드시 주음절을 적어야 돼. 근데 귀, 휘, 퀴. 귀, 휘, 퀴는 귀, 휘, 퀴를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밑에 스윙, 트위스트, 펭귄, 휘슬, 쿼터. 3번 반모, 미는 뒤따로 모음 합쳐서 야유 다 될 수 있다. 첫 번째 야드, 앵크, 연, 옐로, yon, 유, 이어, 인디언, 버텔리언, 인디언, 유니언. 10번 복합어입니다. 1번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쓸 이것을 보시면 봐봐, 조건이 있습니다. 따로 설 수 있는 말 합성이야. 그러면 컵이란 말이 있고 라이크란 말이 있어. 이거 합쳐서 하나의 합성어가 됐다라고 하면 컵, 라이크 그냥 그대로 적어라. 붓과 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헤드하고 라이트 한번 봐보세요. 마찬가지로 헤드라는 말과 라이트라는 말이 있어. 이게 따로따로 독립된 말이 붙어서 복합어가 됐어. 그러면 그냥 갖다 붙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게 기준이 당연하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중간에 L 들어가면 리를 적으라 했거든. 근데 복합어일 때 따로따로 독립이 되면 그대로 붙이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L이 들어갔다고 해서 헤드라이트라고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이 된가요? 터치우드, 시든, 북메이크, 플래시건. 플래시건도 보시면 원래 단어가 끝일 때만 시를 적은다고 했죠. 안 그러면 슈로 적잖아. 근데 플래시로 끝났죠. 거기다 건이 붙어 플래슈로 안 바뀐다고. 톱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점검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또는 이해하고 싶은 질문하시면 그 사람만 이해를 좀 시켜줄게요. 쭉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혹시 질문? 그거지, 다 외워야 투성들이죠. 332쪽 봅시다. 인명, 지명, 표기 원칙입니다. 1절 표기 원칙. 2랑 외국의 인명, 지명, 표기는 1장이든 3장 규정을 따라서 원칙을 한다. 앞에 있던 거 하라 그 말이야. 그 말은 원지음을 고려해서 해라 그 말이야. 2양 3장에 포함되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라 앙카라, 간디. 그 다음 3항입니다. 원지음이 아닌 3급 발음으로 통일돼서 관용을 따라 헤이그 시죠. 외워야죠. 아, 헤이그란 말이 본래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것. 시저도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 것.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는구나. 4번 고유명사 번역문에 통일된 관용을 따라. 원래는 퍼시픽 오션인데 그냥 그렇게 안 적고 태평양으로 적는 것. 블랙시라고 되는데 이거는 흑키라고 적는 것. 이것도 관용이군. 2절 동양인명심.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일단 헤이거, 시저, 태평양, 흑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일단 맞냐 틀리냐, 외래표가 맞냐 틀리냐 일단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심화수업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까 하고 특수순려 같은 거 군무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나온 적도 있다고 말을 좀 해줍니다. 일단은 얘기 표기가 맞다 틀리다 하시면 돼요.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 이 자체가 외워져야 돼. 여기 있는 어묵이적인 단어들 이렇게 쓰는 거. 2절입니다. 동양 인명 지명 배워보시면 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별하여 과거에는 종전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에는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보면 봐봐.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별하여 중국 사람 이름 표기입니다. 중국 사람 이름 표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에는 종종 한자음대로 한자음 한국 한자음 발음으로 적고 현대에는 중국어 표기법 중국 발음으로 적으라고. 자, 중국 사람 이름을 적을 때 현대인은 그냥 한자 우리 한자 이름으로 적고 과거에는 현대인은 중국 발음으로 적으시오. 그러면 과거인과 현대인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과거 현대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됐을 때는 현대인으로 보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에는 청나라죠. 청나라 때까지 사람은 과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공자를 보세요. 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이야 아니면 그 훨씬 이전이야? 훨씬 이전이죠. 그러면 공자라고 한자음대로 적으라고. 중국 발음은 공자가 바로 발음하겠지. 그렇게 하면 공자 쓰라고. 왕은석도 마찬가지고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등소평과 동샤오평이 있죠. 자, 등소평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 취급한 거야 아니면 현대 사람 취급한 거야? 옛날 사람 취급한 거. 동샤오평일 때는 현대 사람 취급한 거 아닌가? 이 등소평은 청나라 때 사람인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했던 사람이잖아. 같이. 그러니까 청나라 때 사람일 때는 등소평이었고 중화공화국 이후일 때는 덩샤오평이 되는 겁니다. 두 시대를 다 살았으니까요. 밑에 후진타오는 호금도라고 하지 않고 후진타오는 당연히 중국 사람이니까요. 장기석 장진수도 옆에 모테토 마오쩌둥도 역시 둘 다 청나라 때 말 사람이고 중국 사람과 같이 된 거죠. 이항입니다. 중국의 역사 지명. 자, 지금까지는 중국 인명을 했어. 사람 이름. 자, 그러면 만약인데 중국에 유명한 배우 아는 사람 있나? 중국 유명한 배우 연예인. 중국 연예인 없어요? 혹시 이해했는가? 예를 들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 없으면 통과. 없는 사람은 뭐 억지로 짜내면 안 되니까. 2항입니다. 중국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은 것. 역사 지명인데, 자, 중국 역사 지명이야. 근데 얘기 좀 어렵죠. 그 지명이 현재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놀러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놀러 가봤자 한 번이나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이거 외워줘야죠. 그러니까 중국에 지명이 있는데 사람 이름 아까 했잖아. 청나라 때 사람이냐 그 사람이냐. 지명은 중국 지명인데 지금 있는 지명이냐 지금 사라진 지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쓰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라진 지명이야. 이것은 한자음대로 적고 현재 지명과 동일해. 그 지명이 현재도 중국 지명이야. 그러면 중국어 발음대로 적어야 돼요. 밑에 장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안은 지금 중국에도 있다고 아니면 이게 사라진 지명이라고. 사라졌다 그 말이야. 그 장안 그러고 옆에 사천성인데 사천성은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천성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스촨성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4개를 외워주시라고. 4개를 외우라고. 알겠죠? 그러면 텐진은 지금도 있다고 없다고? 있다는 얘기죠. 텐진주요. 베이징은 지금도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사망입니다.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 현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명도. 무조건 일본 발음을 적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든 지명이든.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계 하면 틀립니다. 가고시마, 사포로, 도토리. 알겠죠? 중국, 일본 발음도 적어라. 사항입니다.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간적 관용, 이거 예외. 도쿄, 동경. 원래는 도쿄가 맞겠죠. 중국 발음으로. 아니, 일본 발음으로. 동경, 교토, 경도, 상하이, 상해, 타이완, 대만, 황공. 이 5개는 둘 다 돼. 둘 다 되는 경우. 3절입니다. 제1항 바다는 해를 통일하라.
홍해, 발티아, 아라비아. 그래서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아라비아를 아라비아 띄고 해 하면 틀립니다. 싹 붙여야 되는 겁니다. 2항 우리나라 지하하고 섬은 모두 섬이야. 타이완섬, 코르시카섬 알겠죠? 우리나라는 주로 도라고 끝나죠. 여기서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타이완섬 띄어쓰면 안 됩니다. 코르시카섬도 마찬가지입니다. 3항입니다. 한자 사용지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됐을 경우 강산호섬 겹치자거나 원탁계산 이거 원탁계 띄고 산 해도 안 되고요. 주장강, 도시마섬 뭐 무슨 강 다 돼 있네요. 특히 띄어쓰기 중에 띄어쓰면 안 됩니다. 4항입니다. 지명이 산맥, 산, 강 들어있을 때는 산맥, 산 겹치자거라고 리오그란데 강, 몬테로사 산, 롱블랑산 밑에 산맥 외워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끝이 났는데 뒤에는 여기 편지자가 쏘는 것들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뒤에 것도. 알겠죠? 나중에 이제 다음 쪽에 되면 일본을 안 가지고 오죠. 그죠? 일본에 대한 질문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돼요. 일본에 대한 질문.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같이 해주거든요. 왜냐면 이 질문 오시잖아. 그 질문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네요. 혹시 방금 했던 외래어 표기 질문.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되 꼭 보세요. 봐가지고 이해 안 되고 질문하시라고. 아니면 오시든지. 알겠죠? 실은 그 어문기종과 뒤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잖아. 이 편지자가 쏘는 거 이거 다 외우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다만 까다로운 뭐 국회직이나 이런 데는 여기 없는 것도 내기도 해요. 왜 새로 막 만들어진 단어가 엄청 많잖아. 그럼 어떻게 적을래? 이렇게 해서 그때는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적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정도면 끝이 나거든. 그래서 한 번씩 외우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